네, 안녕하세요. 점프 코리아의 신익주입니다. 며칠 전에 점프 17 버전이 출시되었는데요. 점프가 첫 번째 제품이 1989년에 출시되었으니까 벌써 33년이 되었습니다. 점프는 지난 33년 동안 사용자분들의 다양한 요구를 받아들여서 많은 변화를 수용하면서 진화해 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1994년부터 29년 동안 점프의 변화를 함께 해온 파워 유저 한 분과 함께 지나온 점프의 변화와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분은 SK하이닉스의 최성철 TL님입니다. 최성철 TL은 데이터 사이언스 부분에서 근무 중이며 현재 전사구성원의 데이터 분석 역량 강화를 위해 데이터 사이언스 전문 강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점프를 29년 동안 사용하셨다니 정말 대단한데요. 본인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통계와 산업공학을 전공했고요. 반도체 쪽에서는 이제 개발 업무와 품질 업무를 주로 담당하면서 현장에 이제 문제 해결 업무와 함께 식스시그마 프로그램에 관련된 일을 해왔습니다. 현재는 SK 하이닉스에서 데이터 사이언스 부분에 근무하면서 전사 구성원의 데이터 분석 역량 강화를 위한 데이터 사이언스 전문 강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주된 내용은 이제 기초적인 통계 데이터 분석부터 머신러닝까지의 분석과 모델링 기법을 점프를 이용하여 실습을 통해 익힐 수 있도록 하는 강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SK 하이닉스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 중에 데이터 분석 역량 인증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레벨 1부터 레벨 5까지 다양한 수준의 데이터 분석 역량을 실무에 활용하고 있는데 그 중에 데이터 분석 레벨 3와 레벨 4 인증에 관여하고 있으며 관련된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강의를 진행하는 이제 강사 양성과 함께 그 컨설턴트 양성 과정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제가 전공을 할 때 코딩 실력이 별로 좋지 않아서 점프를 주로 사용하기 시작했었는데 몇 군데 이직했던 회사들이 모두 분석 도구로 점프를 사용했다는 게 저에게는 좀 특별한 인연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29년 동안 점프를 이용해서 데이터 분석을 해오셨으니까 다양한 경험과 아주 재미있는 에피소드도 많을 것 같은데요. 특별히 기억나는 가치 있는 보람 있던 순간들이 있었을까요? 점프가 이제 다양한 비주얼라이제이션 도구들이 많은데요. 예전에 품질팀장으로 재직하던 시절에 이제 특정 분량에 대해서 고객사와 논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버블 플랫을 이용해서 애니메이션으로 그 해당 분량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주제 자체가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이제 고객사 포함해서 참석자들 모두가 웃으면서 내용을 공유한 적이 있었는데 특정한 도구들이 반드시 어떠한 곳에만 사용돼야 된다라는 보편적 틀을 벗어나서 다양한 응용을 쉽게 할 수 있다는 것이 점프의 큰 장점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네. 최근에 이제 사내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점프를 이용한 이제 분석 기법을 강의를 하다 보면 그 기존에 이제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통계라는 게 사실 이제 어렵다 내지는 이제 쉽게 저희가 이제 분석을 하기가 이제 접근 자체가 어렵다는 이제 편견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강의를 끝나고 이제 어렵게 생각하던 데이터 분석이 재미있어졌다라는 이제 수강생들의 피드백을 받으면 사실 강의를 하길 잘했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들곤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많은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게 2019년인가 점프에 이제 슈퍼 유저와 인터뷰를 이제 본 적이 있는데 이스트만사의 이제 케빈 화이트 씨께서 통계학자의 미덕은 이제 봉사와 겸손이라고 생각한다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겸손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잘 모르겠고 이제 동료나 후배 구성원들에 대해서 제가 어떤 봉사는 가능하실까 않을까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가끔 해보긴 합니다. 네, SK하이닉스의 데이터 분석 역량 레벨이 5 레벨, 레벨 1부터 레벨 5까지 있는 것을 들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레벨 3가 기초 통계, 기본적인 그 통계 지식을 가리키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레벨 3에 특별히 주안점을 두는 이유가 있을까요? 이제 업무를 진행하다 보면 과제와 관련된 이제 엔지니어들의 충분한 도메인 날리지와 함께 그 해당 데이터에 대한 그 인사이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장의 엔지니어들이 다양하고 이제 화려해 보이는 이제 여러 기법들을 비교하면서 이제 좋은 인덱스만으로 모델을 선택하거나 그 성과에 이제 환호하고 몰입하는 모습에서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러한 접근이 분석가들에게 이제 좋은 또는 이제 올바른 방향일까라는 고민을 이제 자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반도체 제조업은 업종 특성상 이제 다양하고 많은 데이터들이 실시간으로 이제 누적되고 있습니다. 즉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볼륨이나 버라이어티와 같은 빅데이터의 특징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제 이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대용량의 데이터 처리와 고급 기법들이 필요하긴 하겠지만 과연 그게 이제 저희 업종에서 필요로 하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과연 그것만이 해결 방법일까라는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의 관점에서 이제 다른 시각에서 바라보자면 담당 엔지니어의 어떤 인사이트를 바탕으로 해서 필요한 데이터의 선택과 또는 이제 해당 데이터의 다양하고 자세한 탐색과 기본적인 분석을 통해서 문제를 이해하고 접근해 나가는 이제 전통적인 분석가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담당 엔지니어가 본인의 도메인 난리지와 경험에 보다 자신감을 가지고 데이터를 바라보고 그리고 기본적이면서 좀 깊은 다양한 이해를 바탕으로 고민을 한다면 좀 더 문제를 해결하는데 효율적이고 명확한 정보를 얻음으로써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데이터 엔지니어링 기술과 고급 기법을 이용한 다양한 접근은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이제 수행을 하고 있고 저는 이제 좀 더 기본기에 집중해서 기초적인 분석 과정을 좀 더 다듬고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게 이제 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적은 제 경험을 이제 공유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저도 점프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한테 점프의 활용법에 대해서 질문을 되게 많이 받는데요. 레벨 3의 주 대상이 되는 기초 통계를 처음 배우려고 하는 엔지니어들한테 점프의 좋은 활용법에 대해서 어떤 가이드를 해주신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점프와 관련된 이제 많은 책들의 이제 저자분들께는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최고의 참고서는 점프에서 제공하는 헬프라고 생각합니다. 그 신규 유저가 비전공자라면 사실 시작이 이제 쉽지 않은 부분이라 생각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전공자들하고 같은 경로를 통해서 배우는 방법은 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주변에 저와 같은 인스트럭터가 없다면 우선 본인 업무를 기준으로 내게 필요한 부분이 뭘까를 먼저 생각해 보는 걸 추천하고자 합니다. 현상에 대한 이해나 어떤 대상의 비교 또는 이제 어떤 결과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는 등 본인 업무에 필요한 부분을 정의를 내린 후에 점프에서 제공하는 튜토리얼의 어떤 기본적인 분석을 따라 해볼 수도 있고요. 또는 이제 데이터 핸들링이나 이제 프리 프로세싱 같은 부분은 처음부터 굳이 점프의 사용법을 몰라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의 엔지니어들은 엑셀과 같은 스프레드시트 형태의 툴을 이용해서 그 기본적인 데이터의 처리를 이미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처리를 본인이 익숙한 툴에서 사전에 먼저 정리를 한 이후에 가지고 와서 사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무언가 단계적으로 차근차근 점프를 사용하기보다는 우선 내게 필요한 부분에서 간단하게 하나라도 우선 시작해 보는 걸 추천해 드리고 싶고요. 좀 더 이제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싶다면 점프의 어떤 이제 튜토리얼과 그 샘플 데이터셋 같은 거를 좀 활용하는 방법도 있고 점프의 사이트를 이용하시면은 이제 어떤 제공하는 간단한 강의들을 경청해 보시거나 특정한 기법에 대해서 혹시 좀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커뮤니티를 이용하여 질문을 남기시면 미스터 화이트 씨가 얘기한 이제 좋은 통계학자들이 그 질문에 대해서 빠르게 여러분들에 대한 어떤 답을 드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제가 생각하는 점프를 가장 쉽게 배우는 방법은 우선 내 업무에 필요한 분석이 무엇인지를 먼저 명확히 이해를 한 이후에
이제 동료 엔지니어와 함께 고민을 하거나 점프에게 문의하고 또는 내가 궁금한 부분을 잘 아는 다른 유저와 대화하는 즉 커뮤니케이션을 잘 활용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점프 분석을 수행할 때 처음에 이제 나타나는 창을 다이얼로그 윈도우라고 보통 설명을 하는데 즉 그 얘기는 뭐냐면은 점프에게 내가 지금부터 이러한 분석을 시행할 거야 라고 알려주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즉 점프의 배움의 시작은 커뮤니케이션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깊게 하시기보다는 일단 시작을 해보시는 걸 권하고자 합니다. 네, 요즘은 데이터 분석 시대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데이터 분석 소프트웨어, 도구,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특히 최선수 TL님은 전공이 통계학이 있으니까 굉장히 많은 어떤 데이터 분석 도구를 사용해 보셨을 건데 그런 것들과 비교해서 어떤 점프의 사용 경험을 공유해 주신다면 어떨까요? 네, 제가 전공으로 통계를 공부하던 때는 이제 주로 계산기를 사용하거나 이제 지금은 어디 박물관에서나 볼 수 있는 이제 여러 소프트웨어들을 이용해서 코딩을 해야 됐었는데 사실 제가 뭐 수학을 잘하는 편도 아니고 코딩을 하면은 이제 에러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별로 진전이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때문에 그 시절에 이제 통계학이 별로 이제 재미없게 느껴지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점프와 같은 이제 GUI 환경에 이제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접하면서 이제 데이터 분석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재미를 느끼기 시작했고 이제 그와 동시에 이제 유사한 환경을 제공하는 이제 다양한 소프트웨어들을 접할 이제 기회가 이제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일부 소프트웨어들은 이제 베타 테스트로 참여해 보기도 하고 이제 매뉴얼 작성을 이제 도와주면서 여러 가지 이제 경험들을 하게 됐었는데 점프만의 독특한 특징을 하나를 거론하자면 일반적인 이제 다른 GUI 환경을 제공하는 소프트웨어들의 특징들이 분석가의 어떤 통계적인 지식을 통해서 좀 더 옵션을 자세하게 이제 조절하면서 정확한 결과를 얻는 형태를 진행하는 반면에 점프는 기본적으로 해당 분석에 필요한 결과들을 우선 제공하고 해석에 좀 더 집중을 하면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옵션들을 이제 조정하는 형태로 좀 더 비전공 유저들이 접근이 용이하도록 이제 되어 있는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좀 더 다양하거나 자세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이제 옵션을 조정하거나 좀 더 다양한 이제 핸들링을 하기는 해야 되지만 문제는 이제 이 디폴트로 제공하는 결과들이 분석 자체가 익숙치 않은 이제 유저들에게는 정확한 해석을 이제 방해하기도 하는 거죠. 즉 이제 친절하지만 가끔은 너무 친절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제 효과가 있다라고 검증된 어떤 기법이나 알고리즘에 대해서 디폴트로 묶어놓은 부분에 대해서 친절 자체를 이제 강요하기도 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제가 생각하는 점프의 가장 큰 특징이 아닐까 싶습니다. 친절한데 가끔은 너무 친절하다. 네,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엔 그 최근의 트렌드와 관련된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과거에는 뭐 QC 툴이라든지 식시그마 같은 문제 해결 개선 기법들이 있었고, 최근에는 뭐 빅데이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같은 이렇게 새로운 트렌드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과거와 최근의 어떤 트렌드에 어떤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네, 개인적으로는 이제 기존의 문제 해결 기법과 이제 현대에서 이제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는 트렌드 사이에는 이제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차이점과 관련해서 사실 점프가 어떤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시점에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문제 해결 기법의 경우에는 이제 다양한 이제 도구들이 사용이 되는데 그 도구 중에 일부로 이제 데이터 분석을 사용해서 무언가 객관적인 판단과 어떤 의사결정을 위해서 도구로 사용되던 시점에서 빅데이터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또는 이제 최근에 각광받고 있는 데이터 사이언스나 AI와 같은 부분들은 데이터와 그 데이터를 활용하고 분석하고 모델링하는 그 영역들이 이제 메인이 돼가는 이제 그런 큰 차이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 최근의 트렌드들이 이제 변화의 그 방향도 다양하고 속도도 빠르기 때문에 시장에 이제 유저들은 이제 상당히 많고 이제
이제 다양한 요구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특정한 이제 그 대회나 또는 이제 어떤 과제에서 큰 성과를 얻었던 기법들에 대해서 왜 점프에는 아직 그 알고리즘이 탑재되어 있지 않냐라는 이제 그런 질문들을 최근에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얘기하는 게 그 해당 과제나 주제에 대해서는 효과를 많이 봤지만 점프와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범용으로 사용되는 소프트웨어는 검증이 되기 전에는 쉽게 탑재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것들을 쉽게 제공하는 이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들과는 이제 큰 차이가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즉, 그 얘기는 기존에 저희가 이제 데이터 분석을 도구로 사용하던 그런 시점에서 데이터 분석과 데이터가 메인이 되는 현재의 트렌드에서 과연 이 유행을 점프가 따라가야 되느냐 내지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점프의 장점을 계속 유지를 하는 상태에서 본인만의 이제 영역을 고수를 해야 되느냐라는 이제 그 선택을 해야 되지 않냐라는 그런 생각들을 이제 같이 해보게 됩니다. 네, 앞에서 그 점프가 엔지니어들의 문제 해결을 돕는 아주 좋은 도구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점프가 엔지니어들의 문제 해결에 효과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네, 이제 식스 시그마와 같은 이제 전통적인 이제 문제 해결 기법도 그렇지만 대부분의 문제 해결 기법들은 문제와 그 대상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정의를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요. 이제 그걸 위해서는 도메인 난리지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이제 백그라운드를 가진 엔지니어들이 협업을 통해서 뭔가 공통 분모를 가지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어떤 증거 또는 이제 합의가 필요하게 되는데, 이를 위해서 이제 활용하기 좋은 부분들이 통계를 이용한 데이터 분석 결과와 이걸로부터 얻어진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점프의 경우에는 이제 비전공자들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이제 다양한 이 비주얼라이제이션 도구들이 있고, 분석 도구들 자체를 이제 쉽게 익힐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서, 또는 이제 최초의 반도체 산업의 어떤 엔지니어들의 이제 특화되어서 이제 개선이 되었던 것을 감안해서 DOE나 신뢰성 분석 또는 이제 품질 관리 도구와 같은 그런 도구들이 어떠한 점프의 편의성이라는 보너스와 함께 이제 제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점프가 문제 해결을 이제 진행하는 과정에서 좀 더 도움이 되고, 점프 프로와 같은 이제 좀 더 업그레이드된 소프트웨어에서는 이제 다양한 고급 기법들을 최근에 이제 제공을 하면서 이런 이제 문제 해결 전문가들이 좀 더 다양한 접근을 시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점프가 출시된 지 33년이 되었고, 우리 그 최성재 TA님은 사용하신 지가 29년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동안의 경험을 봤을 때, 점프 사용자 입장에서 그동안의 점프의 변화와 발전에 대해서 간단히 요약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버전사가 출시된 2002년까지는 주로 그 유저들이 이제 식스 시그마 관련된 기능들과 이제 DOE, 품질 분석 도구 등 사실 반도체 관련 엔지니어들이 주로 사용하는 기능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2000년대 초반에 이제 버전업이 되면서 타임 시리즈를 포함해서 디시전 트리나 뉴럴넷 등 이제 다양한 분석 기법들이 추가되면서 점프가 기존의 어떤 반도체나 엔지니어링 관련 업종에서 또 다른 다양한 분야로 이제 확대되던 이제 그런 시기였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시절에 이제 JSL을 활용을 할 수 있게 되면서 유저들이 좀 더 이제 편의성과 내지는 다른 유저들과 공유할 수 있는 이제 효율성이 이제 늘어나기도 했고요. 버전 8이 출시되는 2009년 무렵 이후로는 이제 데이터 양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다양한 도구들과의 연결이 이제 가능해졌고, 이제 2010년대 초반에는 이제 빅데이터, 머신러닝과 같은 트렌드들이 이제 발생을 하고, 또 그러한 트렌드에 관심을 가지면서 유저들의 어떤 편의를 이제 배려하고, 또는 이제 유저들이 원하는 다양한 기법들이 지속적으로 이제 추가가 돼가고 있다고 이제 생각합니다. 네, 간단하게 구글 트렌드에서 이제 점프와 같이 GUI 환경을 사용하던 미니탭이나 스태티스티카 유저들의 어떤 경향을 보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2004년 이후로 급격하게 유저들이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점프는 유저 수가 살짝 감소하는 듯 하다가 최근에는 다시 거꾸로 증가하는 이제 유형을 보이고 있는 것 보면,
유저들의 어떤 다양한 그 요구들과 그런 것들에 좀 더 대응을 잘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또한 이와 함께 로열티가 강한 이제 장기 유저들에 대한 그 유지 관리가 사실 점프의 어떤 이제 장점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다만 이제 지역적인 편중이 심해서 점프가 이제 미국에서 개발되어 사용되어져 있던 점을 감안하더라도 사실 아시아 지역이나 유럽 쪽의 유저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부분들은 좀 점프에서 무언가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점프에서 제가 특별하게 생각하는 점은 이 얼리 어답터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기존의 다른 소프트웨어들이 완성이 된 이후에 이제 해당 버전의 베타 테스트를 통해서 개발자 위주로 업그레이드를 하는 것과는 달리 점프는 이 얼리 어답터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기존 유저들의 니즈를 파악하는 것과 함께 전통적으로 오래 써오던 이제 그 고급 유저들의 어떤 기능에 대한 개선 요구사항이나 그 평가들을 통해서 오랜 기간 검증을 통해서 완성된 버전의 그 업그레이드 버전을 유저들에게 제공하는 이제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도 이전 버전에서 편하게 사용하는 기능이 이제 얼리 어답터 버전에서 없어진 점에 대해 의견 제시를 통해서 다시 이제 복원되어서 현재 여전히 잘 쓰고 있는 기능들도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점프의 그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이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현재와 같은 데이터 분석 환경에서 점프에게 요구되는 것, 이렇게 점프의 미래와 관련해서 점프 쪽에 어떠한 접근이 필요한지 한번 의견을 여쭈고 싶습니다. 네, 최근에는 이제 R이나 파이썬과 같은 이제 오픈소스 도구들을 많이 사용하는 이제 분석가들이 늘어나고 있고, 이제 여러 유형의 또는 그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본인들의 어떤 결과물을 이제 쉽게 공유하게 되고, 그러한 라이브러리들을 또 다른 분석가들이 쉽게 활용을 하게 되면서 이제 범용 소프트웨어들의 어떤 이제 더딘 그 개발 속도에 대해서 이제 의문점을 많이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도구가 이제 좋으냐라는 그런 질문들을 많이 받게 되는데, 사실 개인적인 생각으로 어떤 분석가의 관점에서는 도구의 문제보다는 내가 과연 어떤 목적으로 데이터 분석을 활용을 해서 어떠한 결과물을 원하느냐에 따라서 도구들의 선택이 다양해진다고 생각합니다. 즉, 이제 제가 어떤 문제 해결과 같은 분야에서 어떠한 전통적인 기법들 내지는 기본에 좀 더 맞춰져 있는 문제와 현상을 이해하고 해결 방법을 고민하는 형태의 접근을 한다면 점프와 같은 확실하게 검증된 기법과 사용자 편의를 고려하는 또는 다른 이제 협업을 하는 그 구성원들에게 공유하기 좋은 도구들이 좀 더 효율적일 수도 있고, 반면에 이제 무언가 새로운 어떤 그 기술 또는 새로운 분야에 대한 고민을 해결하고자 할 때는 이제 오픈소스의 기존의 다른 이제 분석가들이 공유하고 있는 라이브러리들을 제가 활용하거나 실제 참조해야 되는 경우도 실제 생기기 때문에 이런 어떤 도구의 문제보다는 이제 실제 어떤 분석을 필요로 하느냐 그런 부분들을 고민을 해야 되고요. 최근에 이제 장프에서처럼 KD 너겟이라고 AI나 이제 데이터 사이언스와 같은 분야에 대해서 다양한 조사 결과 또는 이제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 19년에 이제 데이터 사이언스와 머신러닝 분야에서 주로 사용되는 알고리즘의 변화를 보면 여전히 이제 전통적인 분석 기법들이 많이 사용되고는 있지만 이제 그 비중이 줄어들면서 다양한 유형의 어떤 제약 조건 또는 이제 예측의 정확도를 높이고자 하는 이제 알고리즘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프에서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은 그러한 어떤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대응을 할 거냐, 즉 해당 이제 관심이 늘어나는 알고리즘에 대해서 탑재를 할 거냐 말 거냐 내지는 어떠한 식으로 점프에 탑재를 해서 기존의 점프 유저들이 활용할 수 있게 해줄 거냐라는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간단한 예로 최근 업그레이드에서 이제 편의성이 개선된 이퀴벌런스 테스트나 뭐 스트럭처럴 이퀘이션 모델링 또는
이제 화면에서 보여지는 모델 스크리닝과 같은 기능들이 이제 추가가 되었는데, 점프의 어떤 근본적인 장점인 이제 검증된 기법이라는, 그리고 그 기법이 적용되었다라는 이제 어떤 유저 입장에서 믿고 쓸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작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즉 이제 내가 어떠한 유형의 기법을부터 먼저 적용을 해볼까라는 관점에서 좀 더 편의성과, 그리고 점프에 아직 실리지 않았다는 것은 반대로 아직은 여러 분야에서 확실하게 검증된 기법이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도 갖게 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다양한 분야의 이제 뛰어난 분석가들의 아이디어를 지속적으로 검증하고 그 검증된 기법들을 신중하게 반영을 한다면 기존 유저들의 어떤 로열티들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제 이들을 통해서 또는 연관된 이제 신규 유저들을 통해서 점프가 지속적으로 고루 사용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지금까지 많은 말씀 해주셨는데 특히 그 점프 개발팀에 하시고 싶은 얘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점프 개발팀에 어떤 좋은 피드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평소에도 하고 싶은 얘기가 좀 많은데요. 일단 제 경우는 초기에 이제 기능이 많지 않던 시절부터 이제 사용해 왔고, 이제 기능이 추가가 되면서부터는 이제 늘어나는 기능들만 사용했기 때문에 사실 현재 버전의 문제점을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고, 이러한 현상은 이제 저를 제외한 다른 이제 오랫동안 사용해 온 유저들도 이제 비슷한 상황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이제 점프 프로와 같은 이제 소프트웨어들의 특징을 보면 너무 다양한 기능이 추가가 되어 있는 경우에 메뉴의 구분이 일반적으로 그 유저들이 외부에서 배우는 내용과 이제 혼동되어 사용되는, 즉 이제 용어가 다르거나 내지는 이제 헬프에서 제공하는 추가 설명이 기존의 이제 그 낮은 버전에서처럼 좀 뭔가 자세하게 그 결과 판정과 해석까지 함께 제공되던 그때와 달리 좀 자세하지 않다라는 부분들이 이제 그 주로 받는 피드백인데, 비전공자들의 경우에는 현재 그 업무 환경 자체가 다양한 기법들을 접할 수도 있고, 또한 이제 많은 레퍼런스를 얻을 수 있는 환경에서 본인들이 평소에 이제 얻는 정보들과 점프가 제공하는 헬프 내지는 이제 사용하는 용어들이 이제 미스매치 되는 경우에는 이제 혼란스러워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어떤 그 신규 유저들의 생각은 이제 기존에 전공한 유저들이나 내지는 오랜 기간 사용해온 유저들이 느끼지 못하는 것과 달리 약간 점프에 대한 진입 장벽이 높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그 점프 팀에서 어떤 로열티가 강한 유저들을 이제 제외한 신규 유저들에 대해서 무언가 메뉴 선택이나 내지는 점프 소프트웨어의 전반적인 사항을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그 무언가 이제 메뉴의 개선 또는 그리고 최근에 늘어나는 이제 기법들에 대한 레퍼런스를 좀 더 자세하면서 그 일반적인 내용에 조금 온라인을 좀 해줬으면 이제 하는 그런 바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점프를 오랜 기간 사용하면서 느끼는 점은, 우선 점프가 제공하는 이제 분석 기법들은 이제 점프에 많은 전문가들이 이제 오랜 기간 검증을 통해서 이제 탑재를 했기 때문에 일단 내가 믿고 쓸 수 있다라는 부분과, 그리고 이제 사용자의 어떤 편의성이 많이 고려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사용했던 기법들을 저와 협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쉽게 설명하고 그들에게 이제 JS들이나 내지는 제가 여러 가지 형태로 저장을 해서 쉽게 공유를 할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장점이 아닐까 싶고, 이제 사실 그런 장점 때문에 현대의 어떤 이제 그 급격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제가 점프를 계속 쓸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 그 최정실 TL께서 29년 동안의 점프 사용 경험을 토대로 해서 일반 엔지니어들 그리고 데이터 분석가들한테 유용한 도움이 될 수 있는 점프의 활용 방법, 그리고 점프 개발팀에 좋은 피드백을 해주셔서 오늘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이 기회를 통해서 국내의 점프 유저들이 많이 늘어나고 또 그 유저들이 점프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